광주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마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나 봐요. 여자친구도 태우고 그렇게 갔습니다. 20대 남녀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 끝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외제차와 충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한 명은 숨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를 냈다는 이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그냥 달아났습니다. 구호 조치 안 했습니다. 그냥 달아난 겁니다. 결국 한 명은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운전자는 잡힙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봤더니 이 도주 과정 역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가 난 겁니까? 네, 깜깜한 새벽, 이 오전 3시쯤이었는데요. 지난 24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요. 흰색 외제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앞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이 도로에 불꽃이 튀고요.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갈 정도로 충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사고의 순간은 목격 차량 블랙박스에도 촬영이 됐는데요. 블랙박스에는 놀란 목격자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냐, 신고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목소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도 신고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작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는 그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던 20대 남녀 연인이었는데 여성은 숨졌고요.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20대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까지 다쳤는데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어요? 어디까지 달아났을까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해외 도주까지 꿈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피를 도운 조력자인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고 현장에서 이 가해 운전자를 대전까지 도피를 도와서 태워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외국으로 해외 도피까지 도우려고 비행기표까지 예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목표한 행선지는 태국이라고 알려졌는데 운전자가 실제로 출국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에 구호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후배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을 타고 인천공항 등지로 향했는데 아마 내려가는 동안 해외 도피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추정이 드는 부분이 이렇게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동안 이 후배가 외국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운전자 돌연 발길을 서울로 돌렸고요. 서울에서도 얼마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연고가 있었던 강남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의 덜미가 붙잡히게 된 것이고 조력자도 마찬가지로 체포가 된 상황인데요. 운전자와 조력자 등이 관할인 광주로 압송이 됐는데 지금 압송되는 장면인데요. 얼굴을 가리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음주였나요? 왜 그런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결제한 주류 영수증이 있었고 그리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에 운전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술을 마신 거는 사람은 운전자와 그 친구, 후배까지 총 3명인데 이들은 당일 오전 1시부터 음식점에서 소주 2병을 2시간 동안 나눠 마셨고 2차 술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를 태운 채 외제차를 운전하던 그 운전자가 앞서갔던 후배,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이 후배의 차량을 따라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요? 이 차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응? 블랙박스가 없어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의 속도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차의 그 차적을 조회를 해보면 서울의 한 법인 명의로 지금 보험 등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나타났고요. 보험도 가입도 안 된 법인 명의 차예요? 예, 무보험 법인 차량입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사망 사고 외에 혹시 다른 범죄도 연루가 돼 있고 이걸 은닉하려고 하진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 이 뺑소니 때문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20대 남성은 겨우 목숨 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 두 남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사고 현장에서 남성이 했다는 말이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성한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했대요. 제 여자친구는요. 들어보시죠. 그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더만. 허리가 이상해요. 허리가 이상해요. 그러더니 5분이나 3분이나 있다가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그러더만. 내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같이 타고 가던 여자친구 걱정뿐이래요. 여자친구는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나 봐요. 예, 가족들이 차마 그 얘기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남성이 지금 가족과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제 여자친구 잘 있냐고, 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면서 여자친구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족들의 그 어머니에 따르면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우리 돈 모이면 결혼할까? 이런 대화를 최근에 나누고 있었는데 그만 이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고 그날도 배달일 같이 나갔다가 집으로 함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배달일 마치고 들어가다가 그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은 아들한테 연인의 죽음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들이 여자친구가 살아만 있어주면 나 때문에 당한 고통을 평생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엄마로서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